자, 2019년 4월에 질문서 안 봤죠? 몇 번 선택 필요합니까? 4번 문제. 4번 문제 표준 모형에서 전자 위 커크 그리고 아래 커크를 구성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전자가 있었고요. 업 커크와 다운 커크가 있었습니다. 질문은 강한 상호작용을 합니까에 대해서 아니요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예전학기에서 물리1에서 다뤘지만은 새학기에서 물리1에서 좀 빠진 내용이라서 혹시 앞에 물리1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저기 뭐야 하는 사람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을 다 통합해보다 보니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자기력보다 강하다 해서 강한 상호작용 또는 간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건들지 말고 제대로 들어와. 제대로 이거 반면 전자기력보다 약하다 해서 약한 상호작용 또는 양력이라는 이름을 써요. 빨리 앉아. 그리고 중력이 있네요. 강한 상호작용은 양성자 이게 업, 다운으로 구성됩니다. 요거를 묶어주는 힘을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이름을 써요. 양성자. 또한 양성자들 사이에 전자기력 플러스 이 밀어낼 거잖아요. 그지? 그거를 묶어줄 수 있는 중성자가 매개하는 이걸 우리는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말 그대로 핵 속에서 얘기되는 놈들입니다. 매개 입자로서 이렇게 쿼크를 묶어주는 요 놈을 글루온이라는 매개 입자가 관여한다 하고요. 중성자가 관여할 때는 파이온이라는 매개 입자가 관여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기력을 관여하는 입자는 무엇입니까? 하면 광자예요. 이미 우리가 보어 수소원자 모형을 공부해보면서 나오겠지만 원자에 양성자 있고 그지? 그리고 뭐 n 이퀄 1껍질, n 이퀄 2껍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여기에 전자가 n 이퀄 1로 내려오면 빛을 내죠. UV 자외선 내잖아요. 이해됐어요? 이거를 F+ 쓸게요. 물론 진동수는 자외선 진동수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n 이퀄 2로 떨어지면 가시광선 영역의 진동수 나올 수 있죠. 빛이 관여한다. 광자가 전자기력에 관여합니다.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알겠습니까? 그럼 약한 상호작용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약한 상호작용은 일종의 베타 붕괴인데요.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 그리고 각종 중성기자 등으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때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크다는 것은 질량이 크다? 에너지가 더 큰 겁니다. 이런 데 관여하는 매개 입자는 보손 입자라는 이름을 씁니다. 뭐 Z 보손, W 보손 뭐 이런 게 있는데 보손 입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력에 다 아시죠? 질량 가진 놈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문제는 이 지금 보다시피 뭔가 매개하는 입자들이 있다 보니까 중력을 매개할 중력자라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중력자의 존재를 만약 발견하면 그건 바로 노벨상 답입니다. 누구의 평화상. 저기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참고로 중성자 역시 쿼크들로 구성되는데 얘는 업, 다운 이렇게 쿼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걸 매개한 입자 글루온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전자와 그리고 업, 다운 쿼크인데요. 강한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했습니다. 아니요 했으니까 이건 전자죠. 또 물어봤네요. 가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no 하면서 B, 요게 A고요. B가 있고 그 다음에 yes 하면서 아래 커크, 다운 커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억 A는 몇 톤에 속합니까? 해요. 몇 톤이라는 게 뭡니까 하면
가벼운 경입자를 얘기하는데요. 예, 전자라든지 중성미자, 뭐 타우미자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렙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N을 렙톤에 수산다가 옳은 말이고요. 양전할기입니까의 질문이 가를 썼네요. 지금 양성자를 구성한 게 업, 다운으로 있잖아요. 업, 다운으로 플러스 1을 전환을 가집니다. 중성자는 업, 다운의 커플로서 마이너스 1 중성의 제로의 전환량을 가지는데요. 산수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업 커크는 플러스 3분의 2, 2는 전자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다운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2 요만큼의 전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기장 또는 자기장 속에서 휘어지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즉 전기력 또는 자기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전환기니까 예스 해버렸다고요?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플러스 전환기는가에 대해서는 가로 적합하지는 않네요. 오히려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습니까에 대해서 예스한 놈이 다운 커크로 내려가야 될 것이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전환의 크기는 B. 그럼 이게 업 커크잖아요. 업 커크가 플러스 3분의 2로서 다운 커크보다는 크기는 2배 더 크네요. 저기요 앞에서 뭘 품질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정말요. 은찬이만 했어요? 네? 은찬이만 나쁜 놈이에요? 저는 차가 뭐 있지? 녹화되고 있어요. 나 착해. 4번 이해되겠습니까? 네. 여기 힘에 대한 4가지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중성자가 뽀개지는 과정 이게 전자가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전자선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베타선이라 불러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베타 붕괴에 해당합니다. 만약 탄소 원자번호 6번 질량수 14짜리가 베타 붕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성자가 하나 생기잖아요. 원자 번호가 7번 올라가네요. 질소가 됩니다. 질량수 바뀔 거 없죠? 이해됐어요? 이해됐나? 이걸 지구과학이라든지 생명 쪽에서는 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암모니아. 네. 이게 언제 건지를 그거 방광기를 통해서 언제 만들어진 건지를 찾는 데 사용하는 거죠. 창의 문제 있었어. 맞아요. 이해됐어? 참고로 방사선 원소 반감기라고 하는 건 나중에 지구과학 쪽에도 공부가 되겠지만 이건 1차 반응이에요. 반감기가 일정한 1차 반응입니다. 그리고 1차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화학 2에 들어가면은 반응 속도하면서 1차 반감기가 일정한 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4번 문제 표준 모형이라고 불러주는 그리고 자연계에 작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왜 시끄러워요? 역시 숙제는 안 났어. 또 다시 뭐 있을까요? 9번 문제요. 새로 들은 친구는 상대성 이론을 좀 공부 좀 해봤습니까?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내가 정지해 있는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지는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하고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바깥쪽에 있는 풍경을 우리가 봤을 때 얘기고요. 등속 직선 운동하는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비행기 그 속력을 우리가 느끼래요? 못 느끼잖아요. 얼마 빠른지.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대표적인 놈이 3가지 있죠. 뭐 있었나요?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맞아.
마지막으로 질량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물어오죠. 굉장히 빨리 달리다 보면 말입니다. 9번 얘기하겠습니다. 관찰자 A. 관찰하는 A는 정지 상태에 있네요. 에 대해서 관찰자 B, C가 탄 우주선이 각각 0.6씩 B는 이쪽으로 0.6C의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A가 측정할 때 A가 탄 우주선의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검출기 PQ에 동시에 도달했고요. B가 탄 우주선의 길이 LB는 C가 탄 우주선에 비해서 좀 더 길다랍니다. BC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서로 같답니다. 즉 똑같은 우주선인데요. 길이 수축이 B한테만 일어났습니까? C한테만 일어났습니까? A가 볼 때 B의 길이가 더 길댔잖아. C의 길이가 더 짧댔잖아요. C한테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C가 훨씬 더 속력이 빠른 거예요. 빨랐죠. C의 속력은 예를 들어서 0.8C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랬어요?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게 훨씬 더 짧게, 길이가 짧게 느껴지게 되겠습니다. 말뜻 이해됐습니까? 다시 볼게요.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내가 빛을 이쪽으로 동시에 쭉 보여주겠습니다. 나한테서 이 길이는 서로 같죠. A하고 B, 오른손하고 왼손 길이 같습니다. 빛을 쪼여주면 동시에 도달하겠습니다. 열과도 동시에 도달하겠죠. 말뜻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이쪽 방향으로 빨리 갈게요. 이쪽 방향 빨리 가면은 나는 이 빨리 간다는 걸 내가 느껴 못 느껴? 광속이 60%서 가는 걸 나는 못 느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뭐야? 똑같이 도착했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정지에 있는 A, 여러분들 입장도 그럴까요? 굉장히 빨리 달리다 보면 이쪽 빛은 내 왼손에 다가오면서 만나고 오른손은 멀어지면서 만나니까 선생님 당신이 왼손의 빛이 먼저 도착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말뜻 이해됐어요? 광속이 60%로 B, 광속이 60%로 B가 이렇게 달려요. 왼쪽으로 볼 때 왼쪽이죠. 예, 왼쪽으로 가는 와중에 이쪽 손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길이가 서로 같다라면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B에서는 광원이 있었고 B한테 여기 광원이 있었고 광원에서 앞에 게 P점, 뒤에 게 Q점 되고 있습니다. 정지에 있던 여러분이 볼 때 PQ에 동시에 도달했답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동시에 도달했답니다. 나를 기준으로, 광원의 기준으로 얘는 짧고 이쪽은 더 길겠죠. 이해되셨어? 그래야 빛이 이쪽으로 오면서 다가오면서 만나고 얘는 멀어지면서 만나니까 동시에 도달했다 할 겁니다. 즉 P는 이쪽에 Q는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왼쪽으로 60% 가면서 Q는 다가오면서 P는 멀어지면서 만나면서 A가 볼 때 동시에 도착했다 하겠다고요. 이해됐어? 물론 가운데 있는 B 입장에서 어때요? 무슨 소리야? 길이가 짧고 P점, 길이가 긴 Q점. Q에 나중에 도착했어. P에 먼저 도착했어. 나는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이해됐어? 자주 얘기했지만 정지에 있던 여러분 볼 때는 P점에 Q점에 동시에 도달했다고. 나는 뭔 소리야? Q가 더 빨리 도달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옳죠? 제가 옳아요. 둘 다 옳다 했죠. 그리고 그 둘 다 옳다는 것을 설명한 게 뭐야? 나한테 들은 시간과 여러분한테 들은 시간이 다르다.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했죠. 자, 일단 뭐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기억 C의 속력은 B보다 빨랐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0.65도 빨랐습니까? 이게 빨랐죠. 그러니까 훨씬 더 짧게 C가 느껴졌다. 상대적으로 B가 좀 더 길게 느껴졌다 했습니다. 많이 이해됐어요? 두 번째, A가 측정할 때, 관찰자 A가 측정할 때 C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까? 했어요. 예, 시간 팽창. 빨리 달린 놈은
쟤는 왜 천천히 늙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천천히 시간이 지나갑니까 하는 것은 로렌츠 인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되는데요. 로렌츠 인자는 루트 1 V제곱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니, 루트도 복잡하게 뒤지는데 분수하니까 훨씬 더 귀찮네요. 로렌츠 인자의 역수로 내가 Z를 쓸게요. 그 말은 루트 1 C제곱 V제곱 이렇게 되겠죠. Z 인자 값으로 0.8이 됩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하면 요건 0.6이 됩니다. 0.6이면 0.8이 됩니다. 방이 정지해 있거나 또는 기껏 수미터 파세크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Z 인자 값은 1입니다. 광속이 99%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광속이 99% 열리면 이 Z 인자 값은 0.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갔습니까? 라고 한다면 관찰자 정지해 있는 사람한테 10년 지났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난 8년밖에 안 됐는데 얘는 6년밖에 안 됐어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 Z 비율만큼은 아닙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B가 볼 때는 P점에 먼저 빛이 도달했지 라고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물론 뭐 상대성 이론 이제 막 처음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그거는 또 언제가 또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광속이 99%만 달릴 수 있다면 지구에서 10년 흘렀을 때 얘한테는 1.4년밖에 안 흘렀어요. 예예예. 다 알아서 그렇지 뭐. 아 우리 노준성 아니야. 당장 올라고 시켜요. 다 아는. 저 너무 힘들어 지금. 주변에 죽을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어서. 근데 원장 쌤이 너무 저희 혹사시켜요. 공개쳐요. 그러니까 공부를 미리미리 해놨어야지. 그래서 이와야 뭐하냐? 뭐하냐? 맨 뒤에 가갖고 있어. 펀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자, 또 다시 좀 해볼까요? 15번? 15번 문제. 전력이 변전소 A, B를 거쳐서 공장에 공급되는 모습인데요. B의 변압기 1차 코일, 2차 코일 가만수가 4인데 N이라고 합니다. 1차 코일 걸린 전압은 V고요. 송전선 스몰 A, B에서 전력 손실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겠네요. 자,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기존의 V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마이너스 가만수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쓰고 있죠. 변압기에 코일의 가만수가 이런 식으로 감겼다고 해보자고요. 여기는 2차 코일에 좀 더 많이 감아놓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코일 가만수라는 것은 그 걸리는 전압, 즉 기전력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수 N1 대 N2의 B는 여기에 걸린 전압 V1과 여기에 걸린 전압 V2에 대해서 V1 대 V2 걸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회 감고 여기에 100회 감았다면 1V 될 게 이쪽에 10V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전압은 가만수에 비례합니다. 근데요, 요 놈한테 1A의 전류가 흘렀다고 합시다. 1V에 1A면요 1W잖아요. 전압이 올라갔어요. 10V로 올라갔어요. 1W보다 전력이 더 크게 된다. 말이 돼요? 없던 에너지가 생긴다?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인풋 전력과 아웃풋 전력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0.1A로 전류값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 I1 대 I2는 그 역수비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그럼 우리한테는 주어진 게 송전선 스몰 a가 있었습니다. 1차 코일의 가만수가 4n 감았고요. 2차 코일에는 n번만 감았습니다. 1차 코일의 전압이 V랍니다. 2차 코일은 4분의 1V가 되겠죠. 어디겠습니까? 되겠나요? 1차 코일에 그린 전류는 I라고 한다면 2차 코일에 그린 전류는 4I가 됩니다. 그리고 송전선 스몰 b가 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많이 소개할 때는 2차 코일 감은수를 높여서 승압시키는 과정인데 여기는 이제 반대로 감압시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B의 변압기에 2차 코일에 돌리는 전압은 했어요. 4분의 1V죠. 감은수가 줄어들어서 전압이 4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송전선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스몰 ab가 같다? 아니죠. 전류 i와 4i로 다르네요. 되겠나요? 요 송전선에서 전력의 손실값을 보았습니다. 전력 손실은 우리가 I 제곱 R로 표현하는 건데요. 여기에 I 제곱 RA, 송전선의 저항 RA 이렇게 쓰시겠죠? B에서의 전력 손실은 전류가 4I로 흐릅니다. RB 이렇게 씁니다. 확인했습니까? 근데 제시된 조건이 송전선 스몰 AB에서 전력 손실량이 서로 같다랍니다. RB가 1옴이면 RA는 16옴이면 산소유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송전선의 저항값은 스몰 A 값이 16배 더 크다가 괜찮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한테 자주 수치로 적어준 것 같은데요. 발전소에서 100V로 1A로 송전선의 저항 R이 20옴짜리를 통해서 수용각까지 보내보자 하겠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선은 저항값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일반적인 전기 회로도를 그립니다. 일반적인 전기 회로도에서. 근데 진짜 저항이 없습니까? 하면 그렇지 않죠. 있어요. 그래서 이 송전선에서 전력의 손실을 보는데 전류의 제곱 저항 이렇게 됩니다. 전류는 1A로 보냈네요. 저항값은 25V니까 25W만큼 손실 봅니다. 100V 1A 100W로 보냈더니 20W 손실 받아요. 그럼 수용가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전력 또는 허용 전력은 100-20에서 80W만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 단계 승압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가문수비가 1대 가문수비가 10n 대 10n으로 올리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아까 말했지만 100V에 1A가 1000V에 0.1A로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송전선을 통해서 저항 R 값이 25옴짜리인 똑같은 송전선을 통해서 P' 전력 손실을 낸다면 0.1A의 제곱 저항값 20에서 0.2W로 전압을 10배 올렸더니 전력 손실량은 100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쪽 수용가에서 얼마 쓸 수 있겠어요? 100-0.2에서 99.8W만큼을 쓸 수 있겠죠. 이런 비율이에요. 물론 1000V 다이렉트 쓸 수 없으니까 감압하는 방금 같은 감압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승압시켜서 고압 송전을 하는지 얘기죠. 지난주에 아마 초전도체에 대해서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전력의 약 30% 가까이는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로 날아갑니다. 무려 100만 볼트 정도, 제일 높인 게 108만 볼트 정도 될 건데요. 그렇게 올려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소들이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하면 남동 임해에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들이. 그리고 수용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걸 다 뭘로? 송전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자, 뭐 어쨌든 이런 비율이라는 거. 이 비율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은 뭐 요런 아까 말했던 15번 문제와 같은 그런 데서도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또 다른 질문 받을까요? 몇 번 설명 필요합니까? 예? 18번 문제요. 18번 문제는 유체네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유체 배우게 됩니다.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준성, 19번 나와서 풀어볼래? 어? 은찬이 풀었죠? 풀었는데 예, 나와서 설명하려고요? 아니 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풀은 거는 나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 자, 역학 문제인데요. 19번 문제. 근데 뭐 아주 킬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꼴랑 2점짜리네요. 그죠? 이게요? 이게 누가 봐도 2점이라 뭐 표시 없잖아. 3점 표시 없잖아. 힘들게 풀었는데. 힘들게 풀었는데. 19번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직 안 했다 한 사람들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다 읽어보셨습니까? 19번 문제. 그림과 같이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B에 힘 F를 작용해서 일정한 속력을 움직인답니다. 일정한 속력이면 항상 나와야 될 게 뭐야? 알짜힘이 여기다 넣어야 되죠. 지금 두 물체에 내가 이쪽으로 힘을 줬는데요. 알짜힘 이형이라는 것은 결국 이 물체가 이게 A인가? A가 빗면 따라 내려가지고 한 힘이 바로 힘 F만큼 나오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경사각 세타에 대해서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은 질량 m에 대한 mg 사인 세타만큼이 걸리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투적인 해석이고요. 물리원에서는 이제 뭐 사인각을 가지고는 물리원에서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A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B한테 작용하는 힘 F하고 같습니다. 되네요. 근데요 중간 실이 끊어졌대요. B한테는 힘 F를 계속 줬고요. 그래서 A가 정지한 순간까지 A하고 B는 각각 1대4의 거리비를 봅니다. 해놨네요. 실이 끊어지고 A가 S만큼 올라올 때 B는 4S만큼 갑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확인됐습니까? 시간에 대해서 속력 A의 속력을 봤습니다. 실이 끊어지는 순간 속력을 V라고 하자고요. 이랬어요? 힘 F를 받아서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들겠죠. 운동방향과 반대방의 힘이니까요. 이랬어요? 그 반대 방향의 마이너스 A를 받아서 요만큼 이동했습니다. 순간 정지할 때까지. 이게 이동거리 S가 될 것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B는 어떨까요? 힘을 받았으니까 속력이 빨라질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얘는 평균 속력이 얼마 됩니까 하면 우리가 등하속 때 딱 한 번 쓸 수 있는 속력이 있죠. 평균 속력은 처음 속도 나중 속도 합의 반입니다. 2분의 V입니다.
그래서 이 S는 2분의 V라는 속력으로 T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속력이 빨라졌잖아요. 얼마까지 빨라졌습니까? 하는 거예요. 4S의 거리를 봐야 되거든요. 시간 T는 어차피 똑같아요. 평균속력 어떻게 해야 될까? 2분의 V 곱하기 T를 S로 삼았습니다. 평균속력은 2V 곱하기 T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2V가 되려면은 평균속력, 이게 2V의 평균속력을 가지려면 3V까지 올라가야 되겠네요. 같은 시간 동안에 V에서 제로까지 떨어졌습니다. V에서 3V까지 올라갔습니다. 요놈의 가속도는 2A 가속도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A에 걸린 힘은 어차피 우리가 힘 F고 요걸 M이라고 한다면 B에 걸릴 힘은 역시 힘 F인데요. 이건 가속도에 대해서 2분의 M의 질량이면 되겠네요. 뭐 결국에 가속도가 2배 나왔다면서 질량이 반절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번 케플러 법칙인 것 같아요. 그저께 케플러 공부해봤잖아. 6번 풀어봐요. 저도 학원에 못 왔어요. 아, 이 동의성 넣어준다 안 봤다는 얘기네? 근데 저는 태풍 때문에 못 봤어요. 아, 뭐, 야, 집에서 태풍 때문에 뭐 인터넷에서 끊어졌어? 안 돼요. 나갔다 가지고 20번 질문 걸리면 20번은 부여까지 있습니다. 예. 근데 야 노트북이나 공부해라. 6번 케플러 한번 풀어보세요. 너 그중에 수업했잖아. 네. 케플러 결국에 조합 법칙이지 않습니까? T제곱과 장방위 R3승이 비례하죠 하는. 이해했어? 장방위 어떻게 써? 장지름의 절반이 장방형이에요. 이해됐어요? 물론 이게 단방형이긴 합니다만 단방형이 별로 관심 없죠. 절대로 원점까지 거리를 장방형으로 삼으면 안 된다 했죠. (6번) 풀어보세요. 몇 개 안 되는 내용 갖고 3주짜리예요.
답이 나옵니까? 답 나와요? 4번. 뒤에 답 한번 봐요. 답 있잖아 왜? 잘 맞췄어요? 맞췄어요? 자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봅시다. 그리고 같이 위성 AB가 행성을 한 초점으로 각각 타원궤도를 따라 움직인답니다. 여기 행성 있고요. A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게 A의 행동입니다. A의 궤도는 이렇고요. 다음 B의 궤도는 이렇게 B의 궤도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점 P는 가운데 점 P는 요 타원 궤도의 타원의 중심이고 B가 행성부터 가장 먼 거리가 먼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A의 장반경을 스몰 a라서 하면 됩니다. B의 장반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지름이 절반이니까 장반경 역시 절반입니다. 우리가 케플러 법칙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3승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그럼 주기 t는 r 루트 r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쪽에선 피리어드 P를 쓰고 장반경은 타원의 A를 쓰고 있습니다. A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B가 P 포인트에서 Q 포인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Q에서 R까지 운동한 동안 쓸과 면적이 했어요. 우리가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힘을 쓴다 했는데요. 이렇게 쓸과 면적이 OS였고요. 이렇게 쓸과 면적이 S라고 합니다. 어차피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면적은 같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남아있는 요 면적은 4S입니다. 이해되세요? A의 공전 주기를 T라고 했습니다. A의 공전 주기를 T라고 했습니다. 장반경이 얼마로?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2분의 1t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됐나요? 최종적인 질문은 뭡니까 하면 R에서 P까지 4S를 움직이는 데 걸린 시간은 합니다. 한 바퀴 다 돌 때 걸린 시간이 2루트 2분의 1t인데 그것을 얼마만큼만 필요했습니까 하면 10분의 4만 필요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전체 공전 주기를 묻는 게 아니라 10분의 4의 면적을 쓸 걸 주기를 물었습니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면적 속도 일정 법칙 케플러 제2법칙과 조화 법칙 케플러 제3법칙을 적절히 조화하는 놈입니다. 됐어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자, 2019년도에 실시했습니다. 6월 거 다음 페이지 있는 거 시작하십시오. 이거 원래 정답이 없어요.